이번 단원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신텍스를 내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인 그래머에 대한 이해를 더 심화합니다. 모호한 그래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고, 또 그래머를 표현하는 방법을 확장한 것, 또 그래머가 컴퓨터 내부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이게 컴퓨터가 그래머를 내부적으로 이해한 후 저장하는 자료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신텍스를 명세하는 다양한 방법과 특성, 그리고 신텍스를 컴퓨터 내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앞서서 leftmost derivation을 하건 rightmost derivation을 하건 파싱 트리 그 결과는 모두 동일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떻게 묶는지에 따라서 아무튼 파싱 트리가 2개 이상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그래머를 ambiguous하다, 모호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호한 거 참 이상한 경우인데 왜 이거를 우리가 신경 써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간단한 수식마저도 모호한 그래머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우리 수식이죠. 그런 수식이 어떤 식이 곱하기와 빼기와 어떤 숫자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0부터 9까지다. 그러면은 전혀 보기에는 하자가 없는 그런 BNF 폼이라고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BNF 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곱하기와 지금 빼기가 함께 나타나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어느 것을 먼저 묶어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3 빼기 5 곱하기 7이라는 이런 example에서는 5 곱하기 7을 먼저 하고 나서 3에서 빼줄 것인가 아니면은 3에서 5를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7을 해줄 것인가.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파싱 트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것은 5 곱하기 7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 3에서 빼줄 것인가 아니면은 오른쪽 것은 3 빼기 5가 한 덩어리고 거기서 7을 곱해줄 것인가입니다. 자, 이 예는 특히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곱셈과 뺄셈의 우선순위와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 우선순위를 모르게 되면은 뺄셈 먼저 하고 나서 곱셈을 하려고 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칙연산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적용하고자 한다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5 곱하기 7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컴퓨터가 그 기호의 의미를 모른다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가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파싱 트리가 2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하기가 좀 곤란한 모호한 이제 경우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또 하나 많이 발생하는 모호한 그래머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if 문에서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테이트먼트 가운데 if문을 표현할 때 if문만 표현됐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if 어떤 익스프레션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참거짓 값을 이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참이면 이걸 수행하고 거짓이면 이걸 수행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else가 없이 if 뭐면은 뭐 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아무 문제 없는 그래머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됐을 때 컴파일러 입장에서 아니면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f 뭐면은
if 뭐면은 statement, else statement. 자,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까요? 이 붉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한 덩어리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이 붉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게 맞겠습니까?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if는 두 개인데 else는 하나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 else가 바로 가장 가까운 if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것을 보시게 되면은 if하고 else가 서로 가까운 데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과 else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호한 그래머에 대해서는 원래의 의미를 참고해서 그 그래머를 수정하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이 원래의 의미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제작자가, 그러니까 언어를 창조한 그 사람이 이제 정하는 것이죠. 가령 사칙연산의 경우에는 나는 앞에 왼쪽부터 시작하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이 언어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곱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자, C 언어의 같은 경우 이쪽을 선택하고요. 예전에 스몰톡이라는 언어가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쪽을 선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모호한 문법을 고쳐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고치는 방법은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if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dangling else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else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기 좀 좋도록 and if를 잠깐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로 보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를 보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가 프로그래밍 언어 제작자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그 문법을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다면은 이제 어떻게 우선 모호한 그래머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다랗게는 우선순위를 추가하는 방법과 결합성을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추가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앞서 3-5 곱하기 7 여기서 곱하기의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하도록 이렇게 변형을 하면은 3 빼기 5 곱하기 7이 묶인 그런 파스트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우선 그래머를 좀 약간 변형을 해주면은 가능하고요. 그렇게 변형된 그래머를 가지고 유도를 파스트리를 만들었을 경우에 2개 이상 발생하지 않고 단일 하나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결합성의 예는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 왼쪽부터 하는지 오른쪽부터 하는지에 대해 따라서 굉장히 그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은 랩터 어소시어티브 하다라는 것을 정의를 해주면은 항상 앞에 있는 마이너스 오퍼레이션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파스트리만을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가하게 되면은 파스트리가 여러 개 나오지 않고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머를 다시 적으면은 가능하고요. 의도대로 적으면 가능합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내가 의도하는 것만 신경 쓰는 그러한 규칙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예는 else인데요. dangling else problem이라고 주로 부르는 바로 그 예입니다. 그래서 이 else가 어느 if와 짝을 이룰지가 결정이 됐다면은 그것에 따라서 앞서 마이너스 2와 마찬가지로 어소시어티브를 잘 아니면 우선순위를 잘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BNF라는 폼에 대해서 배워보시겠는데요. BNF는 앞서 배우셨듯이 신텍스를 표현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변형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BNF 표기법이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을 잘 갖추고 있긴 하지만은 좀 어떤 것을 표현을 할 때 너무 여러 줄로 표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복잡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는 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참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확장한 폼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것을 Extended BNF 또는 eBNF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확장을 했느냐 하면 세 가지 방향으로 확장을 했는데 반복을 할 수가 있도록 그리고 옵셔널한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중 선택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복이고요. 반복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BNF 폼으로 반복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왼쪽에 나와 있는 넘버라는 그 non-terminal 심볼이 이렇게 오른쪽에도 나오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동시에 나오게 되면은 넘버를 만들 때 넘버를 도로 쓰게 되므로 이게 계속 디짓이라는 이 기본적인 엘리먼트가 반복적으로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밑에 것은 그것을 좀 직관적이지 못한 폼을 지금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디짓이 들어가고 라는 표현을 여기다 맨 앞에 디짓이 들어가고라고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디짓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줬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오퍼레이터는 바로 중괄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괄호가 나타나면 반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은 이 형태는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은 텀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똑같은 익스프레션 뒤에다가 더하기 텀을 붙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맨 앞에 텀이 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텀, 더하기 텀, 더하기 텀 이게 계속 붙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적어보면은 eBNF 폼으로 다시 바꿔서 적어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텀을 이렇게 중괄호 속에다 적어주면 텀 다음에 더하기 텀이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eBNF 폼으로 하면은 훨씬 간단하고 좀 직관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BNF 폼은 반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방법 기본적인 그 뼈대가 함수로 치면 리커전 같은 형태를 썼다고 보시면은 이제 eBNF 폼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치면 while문처럼 아니면 for문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그런 은유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복 외에도 이 BNF 폼에서 또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옵셔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일반적인 BNF 폼 아까와 같이 앞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if라는 non-terminal 심볼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eBNF로 바꾼 것이 바로 바로 밑에 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if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옵셔널하게 이게 붙어도 좋고 안 붙어도 좋고 이런 각괄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서서는 모호한 문법의 예로 보셨죠? 네, 여기서는 그것을 잠시 잊으시고 eBNF 그 표현 방법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선택이 되겠는데요. 선택은 두 개 이상에서 하나를 이 중에서 하나가 나타난다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호한 문법의 예로 나타났던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잠시 잊고 보시게 되면은 익스프레션 더하기 익스프레션 빼기 익스프레션 곱하기 익스프레션이 바로 도로 익스프레션이 된다. 이것은 5어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eBNF 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훨씬 간단해집니다. 익스프레션은 익스프레션과 익스프레션 사이에 이렇게 생긴 오퍼레이터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것이다. 더하기 또는 빼기 또는 곱하기가 들어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괄호와 바를 적절하게 사용한 예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는 것은 Abstract Syntax Tree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추상 구문 트리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파싱 트리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파싱 트리는 어떤 넌터미널에서 어떠한 그 설명, 다시 말해서 넌터미널과 터미널이 섞인 형태로 변환이 되는지에 관한 바로 데리베이션 과정에 대한 것이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 똑똑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요 구조 뼈대 트리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데리베이션 과정들이 모두 들어있어서 그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할 때 좀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는 작업, 주로 이제 기계어로 번역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되겠는데요. 그 작업에 좀 더 편한 형태로 바꿔준 것이 바로 Abstract Syntax Tree입니다. 그래서 Abstract Syntax Tree, AST는 파싱 트리를 넌터미널들을 막 없애고 그 다음에 터미널과 의미 있는 노드 같은 것들로만 이렇게 잘 구성을 해서 간략하게 바꿔놓은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좋은 점이 있다면은 거추장스러운 데리베이션 과정을 굳이 자료 구조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장 내부 구조를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이것을 구문 분석 결과 자료를 잘 가공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하는 다른 방법들, 문자열이나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죠. 토큰열이나 파싱트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그 문장 내부 구조를 표현하면서도 또 다루기도 좋은 그런 좋은 자료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ST의 특징은 왼쪽의 트리와 오른쪽 트리를 비교하시면 좀 더 명확하실 텐데요. 훨씬 간단하고요. 중간 노드들이 다 빠져 있고요. 의미 있는 것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퍼레이터들이 바로 그리고 터미널 같은 것들이 바로 루트나 중간 노드의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입니다.